오늘 살펴볼 자료는 2023년 IDEN에서 발표한 실전 가이드라인으로 위장관 내시경 시행 시 항혈전제 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각장 매트릭스는 출혈 위험과 혈전색전증 위험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한눈에 파악하여 임상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 지침이 여러분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큰 고민인 출혈과 혈전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역동적 균형 모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두 위험이 교차하며 나타나는 약 3-4일 사이의 최적의 윈도우를 찾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약제 중단 기간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투약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시스1에서는 내시경 시술의 출혈 위험도를 발생률에 따라 저위험, 고위험, 그리고 초고위험군 3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진단 위주의 저위험군과 달리 ESD나 대형 EMR 같은 초고위험 시술은 출혈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각 시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1cm 미만 용종의 저온 올가미 절제술은 와파린 복용자에게도 안전한 저위험 시술로 분류된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엑시스2 단계로 환자가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에 따른 혈전색전증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항혈소판제 사용자의 경우 스텐트 삽입 시기에 따라 고위험군을 분류하며 특히 급성기에는 시술 연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른쪽의 항응고제 복용자 또한 기계 판막이나 높은 뇌졸중 위험 점수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판별하므로 임상적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 단독요법 환자의 시술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저위험 및 고위험 시술 시에는 약물 유지를 강하게 권고하지만 ESD와 같은 초고위험 시술 시에는 출혈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ESD 시 아스피린을 지속했을 때 출혈 위험이 약 1.63배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환자의 혈전 위험도를 평가하여 약물 중단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개별적인 혈전색전증 위험도와 시술의 위험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다학제적인 상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2YPY2L 억제제 단독요법을 받는 환자의 시술 전후 관리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위험 시술은 약제 유지가 권고되지만 고위험 시술 시에는 약제별로 시술 5일에서 7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충분한 지혈을 확인한 뒤 재투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약효 발현이 빠른 티카그렐러나 프라수그레를 재투약할 때는 지연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 항혈소판제, 즉 DAPT 요법을 받는 환자의 시술 전 관리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위험 시술 시에는 혈전 예방을 위해 약제를 모두 유지하지만 고위험 시술 시에는 아스피린만 유지하고 P2Y112 억제제는 5일에서 7일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DAPT를 유지할 경우 위 ESD 후 지연 출혈 위험이 2.4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안전조치입니다. 와파린 복용 환자의 시술 전 관리는 시술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위험 시술 시에는 약물을 유지하고 고위험 시술의 경우에는 3에서 5일 전 미리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헤파린 가교요법은 모든 환자가 대상이 아니며 출혈 위험성 때문에 혈전색전증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평가하여 가교요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와파린은 긴 약효 지속 시간 때문에 헤파린 가교요법이 필수적이었지만 DOAC의 등장으로 이러한 치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DOAC는 반감기가 약 12시간으로 짧고 작용 발현이 빨라 단 48시간의 중단과 재투약만으로도 항응고 효과를 즉각적이고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OAC를 사용하는 환자는 복잡한 가교요법 없이도 수술이나 시제를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OAC 복용 환자가 저위험 내시경 시술을 받을 때의 가이드라인을 학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술 당일 아침에는 투약을 생략하고 지혈을 확인한 뒤 저녁이나 다음 날에 재투약하는데 이는 영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아침 투약을 생략할 때 시술 중 출혈 발생률이 0.9%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 프로토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위험 시술을 앞둔 DOAC 복용 환자는 출혈 예방을 위해 최소 48시간 이상 약제를 중단해야 하며 시술 3일 전 마지막 복용 후 이틀간의 휴약기를 가지는 것이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시술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 2, 3일 뒤 재투약을 시작하지만 특히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다비가트란을 복용할 경우 배설 지연을 고려해 시술 5일 전에는 복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처럼 환자의 약제 특성과 신장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정밀한 중단 시점 조절이 안전한 시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시술 전후의 안전한 DOAC 복약 관리를 위한 타임라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제 종류와 환자의 신기능, 그리고 시술 위험도에 따라 복용 중단 시점이 세밀하게 달라지므로 이 도표를 통해 정확한 중단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에는 점막 손상 여부와 시술 난이도에 따라 당일부터 최대 이틀 뒤까지 유동적으로 재복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고열 올가미 방식은 심부 열 손상으로 인한 지연 출혈 위험이 있었으나 기술적 대안인 저온 올가미 용종절제술은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줍니다. 특히 점막하 혈관 손상을 유발하지 않아 항혈전제 복용 환자에게도 선호되며 1cm 미만의 용종은 약제를 중단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연 출혈률을 현저히 낮추어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저위험 시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술 전 항혈전제와 항응고제 관리를 위한 마스터 임상 처방 매트릭스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위험 시술 시에는 대부분 약물을 유지하는 반면 고위험 시술의 경우 아스피린은 유지하되 P2Y12 억제제나 와파린 등은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DOAC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당일 아침 생략 혹은 48시간 이상의 중단이 필요하므로 임상 상황에 맞춰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나침판이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를 넘어선 다학제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내과의 출혈 위험 관리와 순환기내과의 혈전 위험 평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최적의 환자 맞춤형 투약 전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임상 요소를 가진 환자의 경우 전문의가는 긴밀한 협진을 통해 안전하고 개별화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